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조선의 국권을 일본이 어떻게 빼앗아갔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고종이 일본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과정과 이와 관련하여 조선 내부에서 형성된 여론, 그리고 고종의 환궁 이후에 세워진 대한제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정치적 내용들과 달리 민중들로부터의 개혁, 즉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했던 독립협회와 황제의 권력을 대폭 강화한 전제군주정을 실시한 대한제국의 개혁인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통해 다시 정리하고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종의 황궁 이후 광무개혁을 이어가던 대한제국은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청일전쟁으로 랴오뚱반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삼국 간섭으로 영토 확장에 실패한 일본은 결국 영국과 동맹을 맺어 지원 세력을 확보한 뒤에 러시아를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이 가까워오자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전쟁에 유리한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근거하여 러일전쟁의 군사적 요충지인 독도를 강제로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삼국시대에 신라가 우상국을 정복한 뒤로 줄곧 우리의 영토였고, 이후로도 일본인의 불법 어업 상황에서 이들을 내쫓고 우리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었죠. 심지어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는 고종이 칙령 41호를 반포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일전쟁을 틈타서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아직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일전쟁 당시 한일의정서에 근거하여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룰룽도에 망루를 설치한 일본. 이 시기 일본인 어업가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고 독도의 강치잡이 독점권을 달라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아예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키고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도는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땅입니다. 다시 일제의 침탈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지 6개월 뒤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친일적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고문으로 대한제국에 파견하여 내정간섭을 심어하였습니다.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 인정해준다는 조약을 비밀리에 맺고,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의 인도 점령과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상호 인정했으며, 러시아와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세계의 강대국들은 조선을 일본이 점령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열강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 간섭을 한층 더 강화하며 사실상 병합을 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의 내용 중 2조와 3조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면, 2조에서는 일본의 중개가 없이는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외교권 박탈의 내용이, 그리고 3조에는 통감부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외교권까지 빼앗기자 조선 백성들은 이에 분노하여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늑약을 체결시킨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그리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이 결성되어 이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으며, 전명훈, 장인환 등은 미국인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대신이었던 민영화는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자결하였으며,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실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약 체결에 앞장선 대신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상인들은 상점을 닫는 등 한반도 전체에서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고종 역시 을사늑약이 자신의 서명이 없이 체결된 것임을 강조하며 저항에 동참했습니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헤이그로 사람을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한양에서 출발한 사진 맨 왼쪽에 있는 이주는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상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츠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이휘종을 만나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였습니다. 2달여 기간에 걸쳐 도착한 헤이그였지만 이들은 일본의 방해로 인해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것을 빌미로 해서 고종에게 강제 퇴위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칠조약이라고도 불리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여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외교권에 이어 군사권까지 박탈당하자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박승환 역시 자결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을 강탈하고 경찰권을 빼앗았으며 1909년에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개발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부터 정치, 외교, 군사, 사법권, 심지어 영토까지 자의적으로 넘겨주는 등 모든 것을 빼앗은 일본은 결국 1910년 8월 조선을 강점하고 완벽한 식민지로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먼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역사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 역시 모두 연결되는 내용들이니 잘 파악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모아서 답변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과제는 여러분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을사늑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써도 괜찮고요. 실제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울분을 헤이그의 외국인들에게 글로는 알릴 수 없으니 그림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래 가사를 작성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여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저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